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지난 3월 공시가격이 19%여 인상되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등의 부담도 증가됐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공시가격 인상이 기초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8%입니다. 공시가격 인상폭은 2007년 22.7%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오늘 사회보험TV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해도 전체 수급 대상자 규모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일수록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되는데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169만 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270만 4천 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득 기준이라는 것이 그냥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 평가액에다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이 되는데, 소득 평가액 부분은 뭐 그냥 이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면 거기에 98만 원을 공제하고 0.7을 곱한 것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타 소득을 또 더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늘 이제 재산이 포인트지만 기타 소득도 다소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 소득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까지 포함하는데요. 뭐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이나 공적 이전소득, 뭐 공적연금이죠. 국민연금 같은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무료 임차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료 임차소득이라는 것은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 그러니까 자녀의 소유권이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집에 부모가 살고 있을 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6억 원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할 때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라는 개념으로 계산해서 소득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시가 표준액의 0.78%를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6억 원이면 39만 원을, 9억 원이면 58만 5천 원을, 12억 원이면 93만 6천 원을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재산 기준 이 자체로만 제외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이면 여기에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녀 소유의 주택이 6억 원에서 9억 원 올랐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39만 원으로 산정하던 것이 58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자녀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또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데요. 재산은 일반 재산에다가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의 경우는
2천만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다가 부채를 다시 차감한 것에서 0.04,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라고 그럽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친다는 거죠. 4%만큼을 연 4%이기 때문에 기초임금은 월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개월로 다시 나눕니다. 여기에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4천만 원일 경우에 내지 또 회원권이라는 것은 뭐 골프 회원권 같은 거죠. 이럴 때 그 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재산소득 관세계획에서 이 기본 재산액 공제하는 것은 동일한데 일반 재산액이 실제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살펴보죠. 재산소득 환산액은 뭐 어떻든 뭐 재산지 소득은 다 합해서 단독 가구로는 169만 원, 부부로는 270만 4천 원을 초과하면 탈락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 재산액 공제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연금과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산정하는 방식이 있죠. 그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6억 이상이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6억인 경우, 그러니까 작년도에 6억인 주택이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제 뭐 그냥 탈락하기 더 쉽겠죠.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재산만 달랑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6억 원 주택이면 155만으로 소득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겨우 169만 원에 약간 못 미쳐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억이었던 주택이 공시가격이 19.08% 인상하면 7억 1448만 원이 8만 원이 됩니다. 즉 7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죠. 이 금액을 산정 공식에 수급 여부에 산정 공식에 넣으면 이 재산소득 환산액이 193만 원이 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는 169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이죠. 결국은 집은 작년에 살던 그 집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랐다 해서 그냥 탈락이 되는 겁니다. 생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산 기준으로 환승하는 것이 공평한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별로 안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에서만 유독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산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하는데 이 재산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재산 기준으로 환산하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탈락하는 경우도 다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는 소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은 거주용 재산이죠. 재산이 소득을 발생을 시키지 않는 한, 그리고 재산에 소득 발생하면 소득으로 환산하죠. 그걸로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재산을 다시 소득 기준으로 환산해서 이 탈락시키는 기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재산 기준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을 언닉하려는 위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언닉 가능한 게 금융 재산이죠. 뭐 자녀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재산을 명의를 변경해 놓고 받고자 할 유인이 발생하죠. 또 이 재산만 하더라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마음으로는 유산으로 정려로 하고 싶은 마음은 또 시기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자녀 명의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방식을 통해서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무료 임차소득에 의해서 또 공제되죠. 하여튼 우리나라는 재산만 있으면 다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이죠. 이런 기준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은 이 가입 대상자 간에 있어서의 수급 대상자 간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수급 대상자는 똑같이 전체 노인 인구의 70%라 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웃는 사람이 생기고 우는 사람이 생기죠.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 있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산 기준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산 기준도 같이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공시가격이 19% 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재산 기준을 그대로 존치하면 이런 수급자가 탈락하고 탈락한 사람이 다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공시가격 인상률만큼 재산 기준도 같이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공시가격 인상이라든지 재산 가격 변동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방지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회보험TV에서는 기초연금도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